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한 달이 시작됐다. 결코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아입니다. 저는 25살이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는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아끼려고 저는 서울에 사는 남자친구 대신 그의 어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바쁜 학업 때문에 지방에 남아야 했기에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그의 어머니 박미경 씨 댁에 머물게 되었죠.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남자친구도 저도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상황이 조금 걱정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집안일도 잘 도와줄 거라며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으로 강남의 그 아파트 문을 처음 열었답니다. 처음 그날 박미경 씨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그녀의 풍성한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죠. 따뜻한 집안 가득히 갓 구운 고구마 케이크 향기가 퍼졌고 저는 그 향기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어서 와, 선아야. 여기서 지내는 동안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감사해요, 아주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저녁, 박미경 씨는 식탁에 다양한 반찬을 차려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선아야, 요즘 학교 어때? 힘들지 않아? 저는 조심스레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 바쁘지만 괜찮아요. 라고 답했죠. 그녀는 웃으며 잘한다. 우리 딸도 너처럼 열심히 하길 바란다. 고 말했어요. 그때 그녀가 설거지를 하다가 몸을 숙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거든요. 아무래도 그 집에서의 생활은 평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미경 씨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저녁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녀는 늘 예쁜 원피스나 부드러운 소재의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점점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미소, 몸짓, 그리고 때때로 내밀한 눈빛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박미경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점점 더 특별해졌어요. 아침이면 그녀가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로브를 걸치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녀는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선아야, 오늘은 어떤 수업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며 소심하게 대답했죠. 오늘은 디자인 실습이 있어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내. 내가 잘할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해줬죠.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어요. 오래된 수도꼭지나 낡은 가구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집은 조금 오래됐지만 내 보금자리야. 마음 편히 지내렴 비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스하고 감싸는 듯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제게 머물렀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부드러운 라벤더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며 선아야, 너와 이렇게 이야기하니 참 좋아. 너희 남자친구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묘한 긴장감이 생겼죠. 그녀의 눈가에 잠시 떠오른 미소는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이 평범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박미경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실크로브가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선아야, 오늘은 시험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묻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말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지방에서 며칠간 학업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혼자 집에 남아 있었어요. 박미경 씨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외롭지 않니? 혼자라서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해요. 덕분에 든든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살짝 다가와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박미경 씨의 관심과 다정함에 감사하면서도 그 관심이 점점 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게 정말 가족 간의 애정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때로는 너무 솔직해져서 서로의 마음을 겨냥하는 듯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깊은 늪에 빠져버린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박미경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그녀가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선아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참 기뻐. 사실 너희 남자친구도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박미경 씨는 미소를 지으며 너도 알잖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모두 외로워서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지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과 기대로 계속 지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교차했죠. 하지만 이미 이 집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박미경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운명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전화벨 소리는 마치 운명을 알리는 듯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으러 갔죠. 여보세요? 선아 씨, 저 이웃집 이지은이에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급해서요. 이지은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말에 나는 순간 긴장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때 박미경 씨가 부엌에서 조용히 나오시더니 선아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어요.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웃분이 잠깐 이야기하고 싶대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이지은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박미경 씨와 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나는 점점 더 이 집이 나에게 위험한 덫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현관문 노크 소리가 들렸고 나는 숨을 죽이며 누가 왔는지 눈치를 봤답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은 공포와 기대가 뒤섞여 마치 폭풍전야 같았어요.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무작정 문을 열 수 없었죠. 그때 박미경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선아야, 내가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웠어요. 나는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문이 살짝 열리자 밖에서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 씨, 저예요. 주희예요. 급해서 왔어요. 우리 좀 얘기해야 해요.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주희 씨였거든요. 박미경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활짝 열었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박미경 씨와 내가 공유하던 은밀한 감정들이 이 비밀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폭발할 것만 같았죠. 나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남자친구가 갑자기 돌아온다는 소식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모두 드러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선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박미경 씨와 주희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애썼죠. 미경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선아 씨도 알아야 해요. 주희 씨의 말에 박미경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마음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답니다. 그들은 나를 둘러싼 비밀과 감춰진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가 젊은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이 나와 남자친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죠. 주희 씨는 선아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이 상황은 더 이상 비밀로 묻어둘 수 없는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을 바꿀 사건임을 깨달았죠. 나는 무심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뒤바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두 여성의 무거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박미경 씨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고 주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선아 씨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버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야. 박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죠. 그녀들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박미경 씨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상처를 털어놓으며 그 감정을 이제껏 감추려 애썼다고 했죠. 그러나 그 감정이 나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애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키우는 듯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끝없는 고민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답니다. 과연 나는 이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마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박미경 씨와 주희 씨가 나누던 대화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조여왔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할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박미경 씨는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성숙하고 매혹적으로 보였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선아야. 무리하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이 관계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었어요. 박미경 씨와 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나를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끌어들였죠.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들려온 전화벨 소리는 이 모든 비밀이 곧 폭발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답니다.